반갑습니다. SCU 창을 여니 청청청 TV로구나. 2020년 6월의 네 번째 주간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생활 습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네. 계속 꾸준히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인생의 좋은 습관에 의해서 행복한 삶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파이팅! 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시니어 공감 톡톡 시간입니다. 아하, 이거 근데 뭐 주제가 행복하다고 보나요? 뭐 극과 극은 통하니까요. 네. 황혼이혼을 한번 오늘 공감 톡톡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마 초론에 네. 방송이 한번 나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황혼 이혼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소연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답을 알아서 좀 우울한데요.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예요. 네, 우리 세대라고 하니까. 살 만큼 산 세대. 네. 또 남은 또 삶도 만만치 않은 세대. 네. 왜 그네들이 이혼을 가지고 고민하는가요? 글쎄요. 이혼 10쌍이 있으면 그 중에 3쌍이 바로 저희와 같은 중장년층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두운 그 결혼의 미래,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화두를 여러분한테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3년 전 제가 이혼했을 때요. 제 나이는 67이었습니다. 누구의 얘기군요. 예. 네. 가슴에 이게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유방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느냐 죽느냐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는 이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난다면 예. 나 이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생뚱맞지 않아요? 좀 생뚱맞죠. 저희 남편은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회사원입니다. 예, 그런데 집에다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저런. 예, 저는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해요. 그래도 돈을 갖다 주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보겠다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자녀들은 잘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절제 수술하는 날 갑자기 또 남편이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속 썩고 살았던 시절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고. 네, 남편이 와서 내 삶의 그 죽음이냐 사느냐를 이렇게 확인한다는 게 너무너무 제 자신이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나더라고요. 서럽기도. 예, 그래서 이를 꼭 깨물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울음을. 네, 울음을 정말 감추고. 감추면서 이를 악물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네. 근데 제가 살았어요. 그 후. 네, 그 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다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진작 못했을까? 왜 내가 이 한 남자하고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다는 그 맹세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세월을 저당 잡히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온 거예요? 네, 내 맘대로 일어나고요. 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배우고 싶었던 장구, 민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네, 또 배우고. 또 사교 댄스도 추고요.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죠.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24시간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더라고요. 나에게 자유가 생겼어. 네. 애들 아버지는요. 네.
남자들은 그러실 거예요. 불편해졌죠, 우선. 그럼요. 엄청난 그러니까 불편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재결합하자고 하지만 음. 저는 이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 절대 남편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또 하고 싶지 않고 애들 다 키우고 할 일 다 했으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혼 전도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화 같은 얘기인 것도 같고 이거 실화에서 하나 그러니까요. 골랐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에 상당히 공감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소유님도 요즘 100세 시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긴 여생 끝까지 100세까지 당신과 보낸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나 봐요. 네. 결혼 생활 20년 이상 부부들이 갈라서는 항원 이혼 비율이 어떻든 역대 최다라는 발표가 많은 부부들에게 결혼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네, 중장년층이죠. 지난해 황혼 이혼이 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또 계속 상승 결혼 곡선을 5년차 미만의 신혼 이혼을 훨씬 이게 뛰어넘어가지고 과연 황혼 이혼의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 갈까? 건지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또 5, 60대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네. 10명 중에 네. 7분 이상이 이 황혼 이혼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공감을 한다는 아유, 설문조사예요. 위기입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지는 좀처럼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사람들, 네. 소희님, 네. 우리 또래 중노년층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남자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요? 실합니다. 네, 올해 60세가 되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권모 씨라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제철 분야 기술직에 예, 종사하고 있었는데 아내하고 2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요. 예, 부부 불화의 이렇게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슨 남편의 외도 또 뭐 여자도 외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성격 차이라고 많이 귀결지어지는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혼자서 누렸던 그런 장이 없어지고 남편이 그 공간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 공간, 그 시간. 네. 남자가 시간과 공간을.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나 잔소리. 보죠. 남자들, 여자들 잔소리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진짜. 근데 여자가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그런 또 의심을 하고 남자가 어디 나가면 나간다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 귀책 사유라고 할 만한 특별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이혼의 사유가 안 되는 거지만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앞으로 20, 30년 남은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잔소리에 시달려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예. 그대로 계속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런 표현. 네. 그래서 둘이 뭉실하게 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네, 그렇게 해서 이유도 없으면서 이혼을 갈라서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로 본다면 평균 수명이 지금 8, 90, 장난이 100세 아니에요. 시대잖아요.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이들 출가 다 시키고 난 나이가 60대면 네. 3, 40년을 더.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과 여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 닫힌 공간에서. 네, 닫힌 공간에서 특별히 또 옛날처럼 바쁘고 뭔가 투쟁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여유로운 시간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과의 30년. 이것이 사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황혼이혼에 많은 이유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저에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애들 육아 문제 또 이런 뒤치다거리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공허감 커요. 때문에 네, 예.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살 또 건가? 이렇게 산다는 건가?
그게 그런 이제 어떤 또 그런 식으로 생을 끝낸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건 진짜 아닌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그 결혼 생활에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팥불이가 되고도 네. 또 한 2, 30년 더 더 사는 살아야 거예요. 되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어떤 합의도 없이 우리들에게 예, 자동 새로운 연장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는가라고 네.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왜 꼭 그 사람과 더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유를 묻는다. 결혼 서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약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팥불이 되기까지만. 팥불이 팥불이 되고 되기까지. 난 이후에 자동 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자동 뭔가 결정을 해야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건 독자의 새로운, 몫이죠. 새로운 질문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황혼이혼 급증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소유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황혼이혼이 과연 결혼의 종착지냐, 결혼의 미래인 것이냐. 그 당시 미국 같은 사회에서 뉴스위크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혼이혼은 40년에 걸친 결혼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종료일 뿐이며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없다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꼭 나빠서 이혼하는 네.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또 살아도 네. 된다 이런 가치가 깔려 있네요. 그죠? 네, 네. 단연코 이혼 자체를 네. 또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그런 세계적인 현상을 네, 좀 그렇게 표현을 얘기하고 하고 있는 있고 거죠. 또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네. 황혼 이혼의 급증을 다룬 그런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네. 전반적인 이혼율이 감소하는 기조 속에서 유독 50세가 넘은 부부의 이혼은 이게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2배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65세 이상의 이혼 뻔한 거잖아요. 네. 이 수명이 길어난 또 다른 20, 30년을 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맞이하기에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페퍼시워츠 워싱턴 대학 사회학 교수는 많은 결혼이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양육의 과업은 끝마쳤고 30여 년의 생이 남아있다. 네.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바로 결과가 이혼의, 이제 황혼이혼의 증가의 추세, 증가의 추세에 세계적인 추세, 많은 어떤 고민들을 인류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기조는 이제 뭐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과 자기 정체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남성들은 아이를 키울 때까지는 그 어떤 가장의 의무를 다하는 그렇죠. 그런 기본 성실성이 있는데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되돌아보면 내 젊음은 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 네. 삶은 없었다라는 공허함 네. 그것 때문에도 또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지고 전업 은퇴자가 돼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때는 두 사람의 또 부부의 어떤 관계와 책임, 또 역할과 업무, 또 이런 것이 새롭게 설정되고 네. 또 재조정되는 이런 또 교육과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는 살아보지 그 않았기 말씀에 때문에. 예. 굉장히 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우리가 사실 30년 살고 30년 또 사나? 이렇게 다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2번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오래 사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황혼이혼만이 답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를 행복한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젊어서부터 네.
잘 살아오아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습관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대화도 하고 그런 부부. 저는 소유님을 보면은 참 대화도 잘하시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저런 얘기까지 집에서 다 하고 사시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배우자에게 잘 설명하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부일수록 부부 갈등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소도 되고 네. 또 친구 같은 부부도 되기 위하니까 두 사람이 공유하는 세계도 클 거라고 봅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예. 그럴 때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또 이혼을 꼭 해야 되는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정함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죠. 육아 여자가 다 했잖아요. 가사노동도 여자가 했고 뭐 재정은 어떤 집은 남자가 하고 어떤 집은 여자가 하고 부모 복양은 여자 몫이고 애정 표현도 남자든 여자든 성격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균형 감각이 있게 일을 나눠서 했던 부부일수록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억울하다는 느낌을 안 갖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들어가면서 네. 그런 역할도 변화되고 서로 또 잘 당연히 대화로 또 그런 예, 것을 또 풀어나가고 풀어나가자는 그래서 게, 제 네. 아는 그 남자친구는 절대로 이렇게 일을 안 했던 사람인데 요새는 집에서 꼭 설거지는 자기가 해준다든지 그건 당연한 뭐 변화입니다. 또 이렇게 그럼요. 청소도 네, 이렇게 예. 좀 해준다든지 당연한 거죠. 그 노력하더라고요. 역할. 그런 부부들은 또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4세일 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영국의 자선기관인 NPC가 조사를 했더니 아, 그게 네네 건강, 경제력, 경제력 관계 예. 이 관계라는 거는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필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 우리 예전에 한번 다룬 적 있죠. 돈? 까지 문제군요. 예. 예. 근데 예. 우리가 사실은 그 혼인교육 시스템이 너무 약해서 혼인에 대한 훈련이 없이 결혼을 해갖고 30년간 힘들게 살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혼으로 치닫지 않고도 네. 그때 갈등을 기술적으로 서로 사랑했던 시절의 추억으로도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생각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대화도 같이 하지만 공유하는 취미생활이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좋대요. 노년에 취미생활을 예를 공유한다는 들어서 것. 뭐 낚시를 함께 한다든지. 우리 예. 소유의 저는 가족 낚시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막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토요일 주일이 다가올수록 낚시를 간다는 걸로 대화를 해서 낚시 시간을 쓰면서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님 같은 경우 만약에 등산을 둘이 같이 네. 하신다거나 여행을 같이 하신다거나 또 뭐 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주말에 이런 뭐 식으로 전원주택 주말에 생활을 전원주택에서 즐긴다든가. 예를 상추나 이런 물론 거 소소한 하는 걸로 행복을 소소한 나누는 행복을 거죠. 네. 나누는 걸로 서로가 만족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꼭 황혼 이혼으로 치닫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편승하지 않는 그런 부부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황혼 이혼은 결론 있나요? 예.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앞에 새로이 대두한 필연적 고민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특정 가족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 모두의 필연적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러나 예. 예. 언제 종결하든 그 결혼이 야. 바람직하고 건강할 것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마땅히. 여러분도 마땅히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건강. 성실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네. 커플이니까요. 우리 소희님은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네. 나중에 이혼 전문 아이고. 상담소를 하나 차리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인데 네. 뭐 가감 없이 한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함께 공감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네. 발로 보는 6가지 정보. 건강정보. 아, 이게 왜 브라보 마이. 소희님, 네. 우리 몸에서 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어디 부위인 줄 아세요? 발 아니에요? 발? 그죠?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 부위에 어떤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은 그거는 건강. 전체 건강을 우리가 진단하는 그런 현상이 됐죠. 네.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네. 갑자기 발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 혹시 신발 어떤 때문에 정보가 아닐까? 있나요? 예.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신발 탓을 하게 마련인데요. 사실 그 외에? 그거 외에도 예, 예. 피로, 피로. 골절, 아, 또 뼈의 미세한 균열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장거리 달리기 운동을 했을 때 발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발에 통증이 있다. 네. 또 발이 차갑다. 네. 저는 발이 좀 더운 편이거든요. 근데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보통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 어떤 병하고 연결고리가 돼요. 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그거는 관계가 없고. 네. 이거는 오히려? 관계가 없는데 네. 오히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당뇨. 이 당뇨가 아주 그 발이 정말, 차가운 네. 증세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네. 혈압이나 심장질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혈압과 관계 없는데 당뇨일 때. 당뇨로 인해서 신경계에 손상이 있을 때. 네, 발이 찰 차가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희님 발은 뜨거우니까 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덥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네. 네. 이게 세 번째, 평상시와 달리 발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오래가고. 이게 바로 또 당뇨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당뇨가 또 예, 피를 멈추지 못하거든요. 당뇨가.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좀 깨끗이 씻고 좀 잘 네. 말리고 네. 그리고 상처가 있는지도 잘 살피고 관리를 잘 해줘야지 된다고 자우지간 당뇨를 얘기합니다. 의심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은요. 발상체에. 네. 또 발 유별나게 뒤꿈치가 아프다. 네, 이거는 이제 발바닥에 근막염이 원인일 수가 있어서 젊은 사람도 근막염. 근막염, 이게 참 네. 난한 병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아프고 생각보다 수술도 아프고. 잘 안 그거 되고 아프죠. 예, 예. 뒤꿈치뼈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근막염이 되는데 근막염. 이거는 네. 관절염이나 네. 과도한 운동 또 잘 안 맞는 신발 등 예. 신을 때 그때가 네. 원인이 되기가 발 쉽다고 뒤꿈치가 합니다. 아픈 경우네. 네. 자, 발이 퉁퉁 부었어요. 네, 또 어디 이거는 이상 있나요? 혈액순환이나 네. 림프계에 문제가 있거나 혈전이 있는 경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고 어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붓는 심각한 거는 상황이네요. 발이 심각한 부는. 겁니다. 아. 네. 특히 뭐 그리고 팔? 네, 부음 증세니까. 붓는 거는 이제 신장이죠. 예, 갑상선 그리고, 저하증 있을 네. 때도 팔이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것도 특히 나이 많으신 노인들 가끔 그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을 공원에서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하거든요. 신경 손상. 네. 근데 이것도 역시 30% 정도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 손상은 감염이나 네. 또 비타민 결핍 때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한번 앞으로 다룰 비타민 C 네. 그 복용 예. 많이 하시면 네. 네, 많이 또 벗어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발의 건강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고 네. 또 이런 것들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가 여러 가지로 이런 증세를 초래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통 소통강장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사자성어 오비 이락 까마귀
오. 날비. 배나무리. 떨어질 락. 무슨 뜻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네. 뜻이죠? 까마귀가 날자 왜 배가 떨어진다. 네.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서 난처한 처지에 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비일학이라는 단어로 오비일학격이라고 그러지요. 네, 공교롭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들어맞았을 네.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글쎄요. 오비일학격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예. 다음은 신조어 시간입니다. 신조. 예. 아마 이 얘기는 우리 소유님은 눈치채실 것 같아요. 하도 아. 많이 다뤘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혼밥이요. 낮에 네. 제가 혼밥이요. 이걸 실행했어요. 네, 혼밥이언이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네. 저도 좀 솔직히 네. 혼자 먹는 것도 저는 즐기는 편이에요. 제가 밥 글쎄요. 먹는 속도가 좀 예, 느리고 느리니까. 어떤 때 음식의 맛을 좀 여유를 즐기고 싶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먹죠. 빠르시잖아요. 제가 부담스럽고 좀 미안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약속한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눌 수도 있는데 뭐 특별히 약속을 뭐 청하지 않더라도 뭐 오늘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 하겠다 하면은 그걸 혼밥이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맞았습니다. 혼밥이언은 예, 예. 이게 비언하면 이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혼밥. 혼밥. 혼자 밥을?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이언 해서 요즘- 혼밥 문화가 확산하면서 생긴 네. 신조어인데 요즘 젊은 젊은이들은 사람들은 뭐 많이 자연스럽게 아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에 우리 때는 혼자 밥 먹게 되면 굶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슷한 말일로 혼밥러가 생길 정도로 혼밥러. 러는 all, 엔지니어 all 붙여서 혼밥러. 또 혼코노가 뭔지 뭐예요? 아세요? 혼코너? 혼코노? 혼자 코. 코인 노래방에 코인 가서 노래방. 노래 코인 하러 노래방 가다. 원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가서 부르기도 하고 뭐 옆에 한 혼코노. 사람 정도는 앉을 수가 있고. 혼코너. 네, 그리고 또 요새 이런 풍속 많아요. 영화관에 가면은요. 네. 둘 이렇게 볼 것 같죠? 네. 혼자서 많이 봅니다. 혼자. 혼영이라 그래요. 혼영. 그 뭐예요? 혼자 영화 네. 보기. 혼자 영화. 혼영. 오. 네. 그 객석에 혼자 딱 떨어져서 혼자 영화를 본다? 네. 멋진데? 멋지요? 네. 멋지는데?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좀 혼자 좀 용감한 편이라서요. 혼자 영화 보는 거 우리 젊었을 때 잘 안 해요. 왜냐, 혼자 가면 왠지 남자를 옆에 앉으라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쑥스러움이 있어서. 근데 저는 좀 제가 그런 데에 좀 당당한 성격이라고 할까? 좋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혼자 영화 보고. 잘 뭐 봅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웃음 보따리.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일소일소 한마당이죠? 야,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네. 엽기적인 할머니입니다. 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날마다 부부 싸움을 하며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옛날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날마다 그것도.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부 싸움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소연님 싸움, 말씀 간단한 맞잖아요. 싸움이 아니네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굉장하게 싸웠는지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날아가고 언쟁을 높이고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내가 먼저 죽으면 간 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엄청나게 할머니를 괴롭힐 거야. 각오해. 아이고 참네. 그러던 어느 날 글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저런 꼴까.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갔고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베푸고 신나게 놀았다네요. 그것을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가 지겨웠으면 할머니에게 걱정이 되는 듯 물었다고 해요.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요즘 왜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와서 할머니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던진 말. 무슨 말이죠? 걱정 마. 아마 지금쯤
그 영감탱이 땅 밑으로 계속 파고 있을 거야. 관을 거꾸로 엎었어요. 내가 거꾸로 엎었거든.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창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창창창 뿐이래라. 어이.